네,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4일 오늘 그 주식 정보 영상 촬영했습니다. 네, 코스피하고 오늘 코스닥이 둘 다 상승 마감하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피는 1857.08에서 1.72%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이번에 이제 600포인트를 회복하였고요. 610.29에서 2.28%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에서 오전부터 이 파란색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를 순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장 마감할 때까지 꾸준히 매수를 하였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순매도 포지션으로 오전부터 이어가면서 장 마감할 때까지 순매수 포지션을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의 순 매수 물량이 증가하면서 오늘 상승 마감하였다고 볼 수 있고요. 금액대를 한번 보시면은 개인은 코스피 4,313억 정도를 매도하였고요. 그다음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3억 정도 매도, 기관은 4,268억, 굉장히 많이 오늘 좀 매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은 1,687억을 매도하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1,785억을 매수하고 기관에서 이제 8억 정도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물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한 380억 정도를 투자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인 시각이죠.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3월 19일 우리나라 미국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고요. 근데 그날 그래서 아마 3월 19일에 제가 아마 최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시가 코스피가 1,457.64포인트, 1,500이 깨진 거죠. 그래서 그때가 아마 최저점을 거의 까지 떨어졌다가 그날 아마 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거의 한 10시가 넘어서 저는 기사를 봤는데 몇 시에 뭐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장이 끝나고 좀 늦은 시간대 기사가 나와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뭐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큰 상승을 그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통화 스와프가 중요하냐라고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달러를 보통 베이스로 해서 저희를 투자할 거고, 또 국내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이제 원화로 이제 자신들의 그 투자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글로벌 악재와 변동성이 좀 심하고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있고, 거기에 달러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나 국내 뭐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더라도, 만약에 10% 20%를 상승해도 달러가 그만큼 상승을 또 하게 되면 뭐 10% 20%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수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원화를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자신들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원화의 가치가 그 주식은 올랐지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수익이 거의 이제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달러가 많이 오르고 이렇게 글로벌 좀 증세가 불안하거나 국내 악재가 뜨게 되면은 매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심리적으로 막아주고 안정적인 좀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준 것은 이 통화 스와프트를 체결했다는 것으로 보면 되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국내에서 어떤 뭐 양적 완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치들도 많았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잘했던 그 조치는 저는 이 통화 스와프트를 들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차 통화 스와프트 자금이 이제 또 풀린다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도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이제 보면서 좀 안정적이구나라는 걸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환율을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3월 19일이겠죠. 이제 20일. 그날 1,28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치솟게 되고요. 이제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이제 오늘 이제 1,215원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이어서 아마 투자하시는 데도 많이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이제 이 코로나 관련 이제 치료제들이 계속
이제 임상 실험을 하거나 뭐 물질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기사가 나올 때마다 관련 업체들이 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부강약품과 이제 대웅제약이 임상 실험을 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또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부강약품에서 조금 저도 이제 좀 의아스러운 게 뭐 식약청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을 승인받았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임상 보통 3상까지 통과를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아직 승인받은 거고 임상 실험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로로킨이나 그다음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을 벌써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과값을 이제 축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결과값이나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고 이제 승인을 받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뒤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이런 기대감으로 좀 이제 상승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지속될지는 조금 아마 불확실하다고 보이고, 이렇게 뭐 이런 바이오주 같은 경우 투자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게 또 결과값에 따라서 아니면 뭐 승인이 또 취소되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또 다른 바이오 회사나 제약사가 이 치료제를 만들어내게 되면 거의 무용지물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대웅제약에서도 네, 구충제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하고, 이거는 더 놀라운 게 지금이 4월인데 이거는 이제 7월에 임상을 신청하겠대요. 예, 여기 보시면은 부강약품은 이제 부강약품이 좀 낫죠. 부강약품 이제 임상을 승인 받은 거고, 이상 승인을 받은 거고, 네, 대웅제약은 7월에 임상을 신청한답니다. 그러니까 7월에 임상을 신청해서 일단 그게 신청한 게 통과를 돼야 되고, 예, 이제 신청이 허가가 돼야 되고, 또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결과값을 받아야 되니까 이건 더 많이 남은 거죠. 뭐 이렇게 거쳐 가야 될 그런 이제 관문들이, 치료제까지의 관문들이 엄청 많이 남은 거라서, 뭐 오늘 어떻게 상승이 좀 되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좀 이런 기사에는 조금 이제 국내, 특히나 국내 이런 개발 이런 바이오 회사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또 다른 방식이죠. 이제 혈장 치료제. 그러니까 어떤 약물이 아니고 이제 완치 환자의 이제 혈액 중에서 이제 혈장만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면역력이 있는 그런 혈장 세포들을 가지고서 이제 환자에게 투입해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백신이 지금 뭐 정부에서는 2, 3개월 내에 개발이 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관련 주식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좀 있고, 뭐 녹십자 쪽에서도 이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보수적이고 좀 조심스럽게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디가 될 수 있을지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이런 주식 말고도 뭐 5G나 아니면 뭐 2차 전지, 뭐 그런 실적들이 잘 나오는 섹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도 얼마든지 떨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국내 그 증시가 안정되면은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조금 더 가지고 비중을 가져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는 LNG 지금 선박 수주가 이제 잇따르고 있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BLCC 2척을 수주했다. 그리고 이제 2,500억 정도 규모라고 나오고요.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주 그 금액 자체가 이제 배 한 척당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수주를 그에 어느 정도 받는가에 따라서 이제 회사가 굉장히 이제 실적이 잘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경기 침체기라서 수주를 못 받게 되면 워낙 이제 그 조선업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적자 폭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왜 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LNG선 수주가 늘고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천연가스 가격 그래프인데요. 거의 한 5년 2016년 1월 달 거의 최저점을 찍은 그 가격보다도 살짝 더 내려와 있죠. 그래서 지금 1.7불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LNG선 같은 경우 이제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원료 가격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배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이 좋아져서 이렇게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그런
이제 선박들의 이제 수주 발주량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여기 붉은 표시를 해 놓은 이제 LNG 선이 이제 2010년에서 19년 평균 발주량보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한 60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전에는 한 거의 두 배 이상 100 그러니까 41척 평균 수주를 하던 이제 LNG 선이 이제 2020년에는 105척까지 이제 수주가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60척까지는 아마 하향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다른 뭐 벌크선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한 601척에서 지금 보시면은 155척까지 이제 발주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수주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LNG 선 같은 경우는 수주가 오히려 늘 수 있었던 거는 아까도 얘기한 그 이제 에너지 천연가스가 좀 떨어진 것에 아마 영향이 좀 크다고 수혜를 좀 봤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2018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꾸준하게 이제 그 수주 잔고를 늘려가고 있어서 좀 그나마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현재는 지금 조선업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실적도 마이너스인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좀 이렇게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업체들을 관심을 가지고 아마 투자를 하셔야지 좀 안정적일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삼성중공업 이제 실적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18년, 19년 여기 영업이익 한번 보시면은 2018년도에 마이너스 409억이고요. 2019년도에 마이너스 617억, 2020년도 올해도 이제 마이너스 13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은 턴어라운드를 못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2021년부터는 뭐 204억 정도를 예상한다. 뭐 2022년에는 285억을 영업이익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그 또 올해 또 큰 사태가 또 이제 글로벌 악재가 또 터져서 여러 가지 좀 산업들의 전체적으로 좀 침체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조선업은 좀 보수적으로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예. 아직도 그 이 영상 만드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잘 얘기했는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꾸준히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영상 업데이트가 생각보다 이게 실시간으로 올리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 업무가 있고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좀 이 유튜브 하는데 아직은 시간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